자, 키워드가 첫 회동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한지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났을 당시에 나왔던 말은 좀 영상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 소추,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좀 강한 탄핵 소추는 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헌재의 부담 좀 더 덜어주고.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고시 공부를 같이 한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저는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이 대화하지 못할 주제가 없고 협의하지 못할 의제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 정웅임 전 의원님. 이 자리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간 개헌 취지 얘기를 꺼냈어요. 대통령제 약간 좀 문제가 있고 한데 뭐 개헌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글쎄요. 뭔가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요. 전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뜬금없죠. 사실 개헌이 필요해요. 우리 사회에. 예.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주제인데 지금 여야의 대표가 만나서 그야말로 5월 동주의 동상이몽이 아닌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 개헌 얘기를 하려면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훨씬 전에 진지하게 얘기했었으면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르죠. 김윤정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겠습니까? 지금 개헌 얘기 좀 논의해 봅시다라면은 민주당이 수용할까요? 글쎄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 인사차 방문한 자리였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엄청난 큰 이슈를 가지고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정치사, 우리 헌정사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전후로 저는 나뉜다고 생각해요. 예. 대통령이 워낙 국정을 못하고 국정 실패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12월 3일 이전에 훨씬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어요. 예.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은 너무 이거는 뭐 얘기 꺼내기도 민망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헌정 질서 회복,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 그게 급선무기 때문에 이거는 평시에나 가능한, 지금은 평시에나 가능한. 전시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어제 권성동 권한대행이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시작이 됐죠. 오늘까지도 쭉 이어지는데 3명의 헌법재판관, 국회 과정을 통과하면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임명 주체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임명을 해야 되는가? 해서는 안 되는가? 여야 완전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이때의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최소한 한 달 전에부터는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 흥분이 아직 안 가라앉았나 봅니다. 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 권성동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다른 사람입니까? 2017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은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2024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말합니다. 권한대행은 거리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말장난입니까? 노희범 변호사. 지금 여야 중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끼어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갑자기요. 자, 이 사안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연히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점인데요. 이제 헌법재판관은 9명 중에서 333으로 나눠져 있고
국회 추천 몫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3명이. 예,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질적 임명 권한이 국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 대행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도 국회가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 절차를 거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임명해야 되는 건데 뭐 권한 대행이 그걸 임명하지 않는다? 그거는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거리 시에는 뭐 임명할 수 있고 직무대행시는 뭐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그거는 전혀 근거도 없고 맞지 않다.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 유고 시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대행할 필요가 있으면 대행을 하는 거고 뭐 대행을 해서는 안 되는 직무라면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와 뭐 사고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학계에서는 거리는 60일밖에 한시적으로 대행을 하는 겁니다. 거리가 되는 순간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한시적으로 대행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자제해야 된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오히려 직무정지 내지 지금 이번처럼 이제 권한 정지돼서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은 지금 한정된 기간이 아니고 굉장히 불확정적인 기간이고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6인 체제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당연히 이 비상적 상황에서 헌법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 이것은 단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상의 어떤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책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권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헌적인 처사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죠? 정부입니다. 정부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끌고 있는 지금 정부를 말하는 거죠. 내일 오전 10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데요. 여기에는요, 지금 양곡법 등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을 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3명 아직 아니에요. 그건 아직 국회 절차가 안 끝났거든요. 앞서서 통과했던 6개 법안,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안이죠. 이거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역시 지금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것도 여야가 의견이 다릅니다. 내일 뭔가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주제로 마무리하고요.